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화성, 동탄, 이 신도시입니다. 감정가는 17억에서 지금 3차까지 떨어져서 8억 6천, 4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디스코를 보니까 한 1,700만 원대에서 2천만 원 사이 정도로 실거래된 게 있었고 총 매가로 치면 한 15억에서 17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평당 1,100 언저리잖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낙찰 전문가 누막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스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화성, 동탄, 이 신도시입니다. 오늘 보러 온 거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예스비님, 혹시 건물주에 대한 꿈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마지막 목표는 건물주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서울 강남권의 빌딩 건물주는 될 수 없겠지만 누구나 노력하면 이런 건물주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면 건물주의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보러 온 물건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경기도 화성시 영청동 744-3으로 2024 타경 83652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76.26평, 건물 면적은 147.64평으로 감정가는 17억에서 지금 3차까지 떨어져서 8억 6천, 4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동탄 이신도시에 먼지 날 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실제로 4년 동안 거주해서 이쪽을 되게 잘 알고 있긴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경매물건에 있는 쪽을 치동천, 그래서 여기 치동천 카페 가자, 카페거리 가자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 동탄 주민들은 알만한 그런 입지다. 그래서 지금 경매 보러 온 곳도 1층에 지금은 영업이 안 하고 있지만 카페로 운영 중인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1층은 상가, 2층, 3층은 대개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가 상가주택이고요. 이거는 도시별로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위에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경매 나온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 2층, 3층만 주택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잘 돼 있는 데는 2, 3, 4층이 주택으로 돼 있어서 대부분 5가구까지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 대신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신축이다. 어... 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봐도 새 건물인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엄청 깨끗하고 좋아 보여요. 월세나 이런 수익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층 같은 경우는 제가 손품하고 임장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00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상가주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1층의 상가와 임대료를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이 건물의 가치를 좌지우지하긴 합니다. 이것도 그럼 수익률로 거래되는 건가요? 상가주택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은 게 매도가 잘 되긴 합니다. 근데 토지 가격, 그다음 건물 가격이 합쳐진 총 매가라는 게 있는데 그 매가가 저렴한 것부터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거나 최근 실거래된 건 얼마인가요? 최근에 거래된 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25년도에 거래된 것들은 부동산 디스코를 보니까 한 1,700만 원대에서 2천만 원 사이 정도로 실거래된 게 있었고 총 매가로 치면 한 15억에서 17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평당 1,100 언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렴한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네이버 매물에 이런 상가주택 네. 가장 싼 매물이 뭘까 한번 찾아봤더니 13억 5천짜리 매물이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 매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16억, 17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된 걸로 보여지고 13억 5천짜리는 봤더니 여기 가장 초반에 들어왔던 상가주택에서 중공년수가 10년이 넘어가는 그 정도 오래된. 컨디션에 있는 매물이 그 정도에 나와 있긴 했습니다. 그럼 오래돼서 그 가격을 좀 깎아서 내놓으신 거네요? 아무래도 아파트와 다르게 상가주택 이런 건물들은 건물 감가라는 걸 꼭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건물 감가가 생기기 때문에 네. 건물 값어치는 점점 떨어진다. 만약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싸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0년 된 건물보다 더 싸게. 그렇죠. 그 전착 가격도 13억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는 경매를 배워서 싸게 매입한다. 그것만으로도 우선 웬만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1층 상가는 임대료 한 200 정도, 그리고 2층에 201호, 202호로 해서 아마 월세로 치면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3층에 주인 세대가 한 40평 정도 되는데 위에 다락방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게, 적어도 아파트 치면 60평 정도 60평, 5, 60평대의 그런 넓은 구조를 활용하면서 2층과 1층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 월에 400만 원 정도 네. 되네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받아도 1층에 200, 2층에 140, 3층에 100은 받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한 달에 총 임대료만 4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낙찰 얼마에 받으면 좋을까요? 아까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안 돼가지고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우선은 엘리베이터는 정기 점검하는 것들을 안 해서 멈춘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낙찰받고 비용들을 지불하고 점검을 받으면 다시 작동한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거다. 그러면 이 건물에 있어서 좀 더 체크해봐야 될 거 있을까요? 저는 잠시 기회가 돼서 옥상까지 가봤는데 옥상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네. 그리고 건물적인 하자들도 없어 보인다. 건물을 잘 모르는 초보자분들도 낙찰받아서 이 정도 건물 관리하기에는 어렵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쓰면 참 좋을까요? 벌써? 벌써 결론으로 가나요? 그러면 저는 한 10억 정도 받고 싶은데 네. 그러면 한 이자 한 400에서 450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딱 아까 말씀해주신 이자가 한 44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혹시 더 수익을 극대화할 방법?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놓으면 어떤 게 좋을지?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아까 둘러보셔서 알겠지만 1층에 카페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지금 경매 나온 이 물건도 1층에 카페가 영업 중인 걸로 우선 나오긴 하는데 특색 없는 카페는 장사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동탄 이신도시가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출생률도 높은. 워낙 높은 곳이기 때문에 아이 상대, 아이 컨셉의 그런 임차업종을 맞춰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직장을 안 다녀서 다른 사업자인 걸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본인 건물 안에서 그런 컨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월세 200에 대한 비용을 세이브하고 그만큼 사업적으로 운영을 돼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지금 돈을 못 받아가시는 세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도적인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임차인 신고는 201호에 세입자만 1억 5천만 원 신고된 분이 있는데 아마 전액 배당은 어려울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명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슈가 생길 거긴 하지만 네. 우리가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그분한테 충분한 이사 기간과 그 다음에 이사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명도도 될 거다. 그리고 어차피 낙찰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쪽으로는 충분히 인도명령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법적인 것만 너무 내세운다기보다는 임차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낙찰자가 조금 더 여유롭게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명도 부분도 어렵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럼 1층 상가는요? 지금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경매 진행 중인 이 물건의 소유자 이름과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가주택을 지었던 건물주인도 1층에는 본인이 카페를 하면서 3층 주인 세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까로 추정되고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경매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주택은 단순히 수익률로만 계산하기 조금 어렵고 네. 대신에 수도권 핵심 지역을 위주로 해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오른 거죠.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땅값이 한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어느 정도 주춤한 시장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매에 나온 이 건물의 땅값이 몇 년 전에 6억 5천에 거래돼서 이 건물을 신축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건물까지 신축하는데 경매 물건의 전 소유자는 아마도 토지 건물 합쳐서 17억, 18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싸게 취득하면서 갖고 있으면 충분히 지가 상승, 시세 차익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것입니다. 투자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 목적으로 하면 보수적으로는 80%, 공격적으로 한 9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투자금은 1억대면 충분히 이런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와, 1억으로 건물주 좋아요. 그럼 입찰가는 얼마 정도 하면 좋을까요? 너무 영상에서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니까 관심도가 떨어져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문의를 주시면 입찰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저가 해서 15억에 팔겠습니다. 손이 너무 크시네요. 오늘 처음 상가주택 임장 겸 촬영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본 것 중에 제일 깨끗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내 사업을 할 수 있고 위에 내가 살 수 있는 주거와 사업이 동시에 해결된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입찰하시나요? 명의가 없어요. 네, 오늘 저희가 누먹소 TV를 통해서 건물주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는 깨끗한 신축급 상가주택을 소개시켜드려 봤는데요. 아마도 아파트 투자만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아파트 투자도 물론 투자로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긴 하지만 본인이 아파트를 좀 떠나서 여유로운 삶과 쾌적한 환경을 꿈꾼다라고 하면 이런 신도시 내에 있는 상가주택을 경매로서 취득하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감정가보다 절반으로 떨어진 8억대에 있는 상가주택 입찰까지 도전해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